도대체 넷플릭스는 뭘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와우!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모든 넷플릭스 국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하죠? 세상에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가 정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 아닐까요? 보시는 분들이 좀 젊으시다면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게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슬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달고나 게임 같은 것들, 저희가 좀 어릴 때 너무 많이 했던 건데 세상에 이런 게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줄이야. 어쩌면 넷플릭스 덕분에 저희 4050 세대들의 어릴 적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소환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물론 조금 이제 폭력적이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좀 힘든 장면들이 있지만 저희 4050 세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재밌는 건, 아니면 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넷플릭스라는 바로 투자 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도대체 넷플릭스는 뭘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원래 넷플릭스는요, 영화 DVD를 대여하면서 성장했던 회사입니다. 이제 2006년도에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대여했던 영화 만여 편, 그리고 거기에 실려있던 후기라든가 평점 같은 데이터 1억 개를 모아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돈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뭘 했냐?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보다 최소한 두 자리 수상, 한 10% 되겠죠.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팀 혹은 개인에게 이 100만 달러를 주겠다. 여러분 2006년도예요. 15년 전, 16년 전에 100만 달러면 와, 적어도 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지금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돈을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이제 알고리즘을 받은 거죠. 전 세계에 정말 뛰어난 수학자, 프로그래머들이 다 모였겠죠? 그리고 이합시 산업사 팀을 만들고 무려 3년 동안 이제 대회를 벌인 끝에 한 팀에게 100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그 알고리즘이 바로 넷플릭스의 인공지능인 거죠. 넷플릭스는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아주 독특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스토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감독과 배우와 제작사와 작가의 어떤 조합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토리를 보는 아주 독특한 제작 방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바로 드라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제 미드 시리즈물이죠. 전 세계에 아마 넷플릭스 알렸던 대표적인 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치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도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서 정치를 배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영화가 바로 넷플릭스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 거죠. 그 작품이 탄생하기 과정에서 바로 넷플릭스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알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가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장르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정확해진다는 거죠. 물론 수많은 스토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토리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넷플릭스가 증명하는데 성공한 거죠. 따져보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아직까지 그런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에 우리가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킹덤도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었던 좀비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 킹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아마 이전에 갖고 있던 알고리즘에 한국적인 컨텐츠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아마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영화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어쩌면 20년 전, 30년 저희가 즐겼던 그 게임을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당연했던 것, 그 다음에 흔했던 것들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관점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영화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넷플릭스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데만 성공을 해도요. 여러분들 한 50% 정도는 게임에서 이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투자사들이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의 멋진 컨텐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재능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세계에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